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316번부터 일본 컷을 해볼게요. 대학교 본연의 기능인 학술 연구나 교수, 지도 등에 관련된 학사 행정의 영역. 그래서는 대학교 일이니까 대학 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하겠죠. 근데 재정이나 시설이나 인사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구성원에게도 참여권 인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 있긴 한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이 국립대학교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죠. 국립대학이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기본권의 수범자가 되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겠지만 또 반면에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다시 기본권의 주체, 다른 말로 하면 소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과 이 성격,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의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읽었던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대학의 자율성이 이런 인사나 학사나 시설, 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수가 핵심 주체이지만 학생 직원분들도 대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사회와 재경위원회라는 중요한 조직에 일정 비용의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서울대학교 규정인데 이게 서울대학교 안에 출신들만 좀 이런 중요한 조직이 있으면 서로 좀 고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1번 대학 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활동을 북한의 활동을 찬양, 구무, 선전했죠. 제작, 반포하거나 발표했기 때문에 외부로 표현이 돼버렸죠. 물론 여러분들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거 연구하는 게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지만 기존의 가치체계에 벗어나는 내용의 학문의 경우에는 외부로 표현됐을 때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고 대학 교수회, 교수 그리고 단독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극장시설 금지 학교 교육만의 보호만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합헌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커요. 우리 공직의 경우에는 공직 상실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꽤 큰 페널티이기 때문에 당연퇴직에도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 31조 사항에 있어서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내용으로 하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쭉 읽을 수 있겠죠. 318번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진리 탐구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래서 발표하고 가르치는 자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원의 성과연봉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철밥통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이 아까도 읽었지만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쉬웠고 교사의 수업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교사의 수업권이 있을 때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고 그다음 경찰대학교는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이다. 3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죠. 음반 제작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극장은 영상물, 그다음에 동영문 등 인사 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극장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고 예술의 자유도 제한이 된다. 그다음에 문신시술 이것도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22조 2항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의 일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자 등의 권리가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런 특허권 같은 것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지문이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여러분들 네 문제를 풀어보죠. 국적 변경의 자유도 우리 기본권으로 포섭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해외여행 및 이주의 자유도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거의 외우고 있죠. 우리 영내 기관 현역병은 그 자대 배치 받은 곳에서 주민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살던 곳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 여부랑 진짜 어디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고 얼굴이 어떻게 나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어렵게 나오는 건 조명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 여부랑 실제 사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민등록 문제가 거주 이전의 자유랑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게 위헌이긴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랑은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이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 거주지에서 사는 곳과 관련이 돼 있는 기본권인데 서울광장은 그냥 지나가는 판례였잖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경찰시험에서 나왔던 판례죠.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근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처음부터 이제 외국에 살고 있었던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3개월 만에 뭐 신검도 받고 그 다음에 국적 선택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2년에 여러분들 기간을 부여하거든요. 근데 2년 정도면 충분히 고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복수국적자, 현역 입영 대상자죠. 제1국민역 현역 입영 대상자라는 이유로 3개월 이내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의 자유랑 그 다음에 국외 이주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게 뭐냐면 그 학군제인데 우리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동쪽에 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서쪽 끝으로 학교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 여부랑 실제 사는 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등록이 서울에 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얼마든지 너무 어둡네. 실제 거주지는 얼마든지 뭐 경기도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현재 계속해서 일정 기간 이상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이사를 가라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만 이제 그 지역에다 해라.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을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 보장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없는 문장인데 여러분들을 속이게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빼버리고 밑에 것만 읽으면 돼요. 우리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하려면은 높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뭐는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다음 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 효과로 거주지도 이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 및 수용에 따른 부속 효과로서 간접적 사실적 제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청구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면 수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수용이 되면은 이사를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재산권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의 문제예요. 수용 자체를 당하기 싫으니까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이거를 굳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판단하는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이 수도권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밀 억제 권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영업의 자유도 제한이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왜 제한이 되냐면 법인이 그 장사를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다. 이것도 거주 이전의 자유 한 내용이에요. 본점을 어디다가 둘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제한이 됩니다. 영업의 자유도 제한이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은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인 여권 발급 신청인에게 너 북한에서 탈북했는데 너 외국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했는데 이게 되게 신경 써준 것 같지만 법에 그 규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권 발급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 거부한 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맞습니다.
1번 이 세입자 입주권의 매매 계약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죠. 그래서 무슨 계약을 맺냐면은 너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5년 뒤, 을이라는 사람이 5년 뒤에 살게. 그래, 좋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주겠죠, 여러분들. 그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 붙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어른들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매도자가 갑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 카드가 발급될 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5년 동안 무조건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안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계약을 맺어놨잖아. 무조건 5년 동안 살아야지만 그 세입자 카드가 발급돼서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을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것을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에게서 약정됐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맺은 계약이니까 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선법이 위반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한약업사 지역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틀렸다.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두 개가 있네요. 1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비자 바꿔주는 거죠. 요거 우리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가집니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제1국민역 아까 말했지만 현역 입양 대상자죠. 우리 여행을 27세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무부령이 정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출국 금지해야겠죠. 먹고 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 장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청을 썼어. 근데 서울청을 썼는데 집이 예를 들어서 강북이야. 그럼 나 무조건 강북 발령받고 싶다. 이런 것까지 거주 이전의 자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하는 기본권인데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 이게 바로 서울광장이죠. 통행 관련된 상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8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직업의 자유 중요한 거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